네, 주말 사이 있었던 뉴욕 증시 분석해볼까요? MJ 이항용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공개됐습니다. 이 말을 보셨을 텐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디테일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예,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한 몸에 봐봤던 것이 로봇택시가 진짜 공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옵티머스 소위 그 로봇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슨 하는 것들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뭐 놀라울 특성, 사람들의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환호성도 있었지만 결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소는 실망스러운 느낌이 좀 컸다라는 느낌을 대부분의 월가 애널리스트가 다수가 표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주요 애널리스트 평가를 바로 직접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던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가 한 말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고 뭐 요약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부터 몇만 대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고요. 특히 사업을 어떻게 했든 구체적으로 이 로봇택시를 갖고 사업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모던 스탠리의 아담 스미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애널리스트의 목소리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입니다. 2016년, 17년만 하더라도 이제 완전 혹평했다가 2020년에는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쓰면서 그다음부터 상당히 불리시하게 시장의 그 테슬라를 얘기하고 있고 목표 주가 $300를 제시하면서 지금 월가에서 대표적으로 강세론자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사업화라든가 생산 일정 그리고 완전 자율 자동차, 소위 FSD에 관해서 스펙이라든가 좀 더 디테일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디테일이 워낙 부족해서 자기가 크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 두 명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워하는 반응을 자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세상 변화에 큰 기대를 갖고 이벤트 행사했던 그런 저녁 내내 자기는 커다란 그런 진보나 혁신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저희가 지난주 내내 어느 정도 예측해드렸다시피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좀 부정적이나 보수로 보는 분들은 계속 보수로 볼 텐데 그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다만 아담 조나스가 워낙 혹평을 한 것 자체는 약간은 좀 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표가 되겠는데요. 저 그 가운데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표현을 쳐놨는데요. 그게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아침에 미국 시간은 목요일 날 저녁 때 그런 로봇택시에 시연하는 행사 있던 이후에 나왔던 최소 5개, 6개의 레포트가 되겠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투자 의견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네. 목표 주가가 바뀐 것도 하나도 없다. 즉 기존의 그들의 의견, 그들의 시각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다만 주가만 좀 내려갔을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택시의 공개 이후에 월가의 시각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주가가 한 8%대 약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실적이 아마 더 주요하다라고 의견을 네.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테슬라와 반대의 우버는 사상 최고치를 또 찍기도 했는데 관련된 소식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룸버그입니다. 금융주 실적. 6대 금융주의 분기 실적 시작됐습니다. 스타트 라인을 끄는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인스의 호실적이 시장을 아주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실적 시즌 산뜻한 시작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썰렁할 수 있었지만은요.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역시 실적 시즌을 화려하게 개막한 바로 금융주의 어떤 분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가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한 대표적인 은행이 되겠는데요. JP모건은 주당 이익이 4.37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측이 3.99였기 때문에요. 거의 깜짝 실적 수준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433억, 예측이 419억이 나왔었습니다.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상당히 지금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봤던 분 하나가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뚜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굳건하다, 아주 강건하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위협은 지속되면서 여전히 유효할 것은 많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CFO는 좀 더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겠고요. 특히 은행 입장에서 보면, IB 입장에서 보면 투자할 만한 것들도 좋아야 되고 기업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수요라는 건 여기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되겠는데요. 그런 대출 시장도 상당히 이제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체 연체율도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연체율도 걱정도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바로 주가는 이제 사상 최고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웰스파고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주당 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웰스파고도 올라갔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융업종 자체가 XLF라는 ETF가 있는데요. 46.5달러를 기록하면서 금융업종 자체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즉 시장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대표적으로 어떤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만 보고 특히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꽤 많이 늘어났지만 많은 분들 저희도 가끔 소개해드리지만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인버스 즉 역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투자가 워낙 비중이 높은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꾸준하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만이더라도 꾸준하게 좋은 주식들을 분산 투자해가는 것을 이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 사상 최고가 돌파를 보였고요. 월가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도 공시를 내서 좀 불안감을 준 것은 괜찮습니까? 네, 상당히 큰 문제가 없을 네.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업종은 전반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이어가 볼까요? 로이터에서 제시한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업종 사상 최고가 돌파 이어갔는데요. 금융주의 실적 발표 순조로운 스타트로 금융주 사상 최고가의 흐름 그 안에 주목할 만한 것이 블랙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운용 자산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커졌네요. 네, 맞습니다. 실적만 확인해 보면은요, 주당이 10.3달러가 예상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11.46달러가 나오면서요. 한마디로 깔끔하게 또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50억 달러 정도 예상됐는데 5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블랙락 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 삼성 자산 운용 이런 분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소위 펀드라든가 ETF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ETF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많은 분들, 이제 젊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다양한 연금 계좌, 뭐 퇴직 연금이라든가 ISA 계좌, 그리고 개인 뭐 연금 저축 계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에 보더라도 뭐 주식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ETF, 특히 미국의 자산을 한국에서 상장돼 이런 것들이 ETF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ETF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그냥 탑이 바로 블랙락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은요, 3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펀드가 순유입됐습니다. 분기 순유입 규모 자체가 2,21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연초 대비 3,600억 달러가 늘어났고요. 운용자산은, 즉 운용자산이라는 거는 펀드 자금이 계속 들어온 데다가 거기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값도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AUM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는데요. 전년 동기가 9.1조 달러였는데요. 2분기 말에 10.6조 달러, 3분기 말에 11.5달러로 한 분기 만에, 즉 3개월 만에 10%가 운용자산 규모가 더 늘어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블랙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뭐 사상 최고까지 올라갔고요. 동종 업종에 있는 것들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거는 52조 최고가를 갖고 있겠고요. 네. 위즈덤 트렌드 뭐 좀 약간 소형사지만 소형 자산 운용사가 되겠고요. 찰스 수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 SCHD라는 슈드라는 상품 많이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운용사가 찰스 수압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자산 운용 자산의 그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져 있고 여러분들이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블랙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사상 최고가 흐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오늘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히트라인 이어갑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실적 시즌 2주차에 주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업 살펴보고요. 금융 일정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그 주 실적 발표 기업만 좀 살펴보면 1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모두 보여드린 것은 이제 미국 날짜 기준이 되겠는데요. 화요일 날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과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있겠고요. 16일 날은 ASM이 있겠고요. 그리고 에버랩 정도가 있습니다. 17일에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블랙스톤이 있겠고요. 18일 날은 P&G,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요, 실적 시즌이 진입된 거죠. 지난주 말부터 시작됐는데 평균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어간 첫 4주 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평균 2% 올라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마지막 10월 하순에는 전통적으로 미국 주시장도 좀 변동성이 컸다는 사실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10월 말 그 전에 어땠나 한번 그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영의 월가에 대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